첨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가는 니은 첨가와 반모음 첨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기도 해서 잘 따라오면 좋겠네요. 색연필의 표준 발음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니은 첨가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막연은 기억이 연음되어 막연으로 발음되는데 색연필은 왜 색연필이 아닌, 그러니까 요 기억이 뒤로 안 넘어가고, 기억이 이렇게 뒤로 안 넘어가고 왜 색연필로 발음하나요?를 질문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해 주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표준발음법 제29항을 보면 표준발음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옳은가를 규정해 놓은 법인데요. 거기 29항에 이 니은 첨가와 관련한 조항을 어떻게 명시해 놓았냐면 합성어나 파생어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면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여요유면 니은음을 첨가한다라는 조건과 그 조건이 충족될 시에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니은 첨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위에 나오는 조건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단어, 요 안에 합성어, 파생어, 접두사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세상의 모든 단어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컵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자체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단어가 만들어질 때 합성어 찾는 중이야. 그래, 여기서 나온 것처럼 색이랑 연필이 합쳐진 색연필. 맞죠? 이런 것처럼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합성어랑 파생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합성어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합성어는 어떤 단어가 만들어질 때 어근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을 합성어라고 하고,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거나 혹은 순서가 반대로 돼서 접사가 오고 어근이 오는 경우에 파생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합성어, 파생어 알려고 하다가 지금 어근과 접사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그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어근은 뭐냐면 실질적인 뜻이 있는 말의 뿌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근, 뿌리 근자 쓰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뜻이 있는 말의 뿌리, 그러니까 식용유 혹은 색연필이라고 했을 때 혼자서는 쓰일 수 없고, 혼자서 쓰일 수 있고 실질적인 뜻을 가진, 예를 들어서 색연필의 색과 연필 둘 다 어근이죠. 맞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자, 그러면 접사가 뭔지 알아봐야 하는데, 접사는요, 우선은 이 접사는 여기다 할까? 혼자 쓰일 수가 없고요. 엄청 실질적으로 뜻이 있다기보다는 어근에 붙어서 뜻을 엄청 미세하게 더해주는 거. 그래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혼자 쓰일 수 없고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접사라고 하면요. 어떤 게 접사냐면
덧신 같은 거 할 때 덧신은 뭐랑 뭐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죠. 뭐랑 뭐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입니까? 덧이랑 신이 합쳐져서 생긴 단어인데 요 두 개 중에 실질적으로 뜻이 있으면서 혼자 쓰일 수 있고 이 단어 전체의 뿌리가 되는 말은 뭘까요? 그렇죠. 신이 어근이고요. 신은 혼자 쓸 수 있잖아. 그리고 그 앞에 붙어서 의미를 살짝 더해주긴 하는데 혼자 쓰일 수가 없는 덧 혼자 못 쓰죠. 덧신 이렇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접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접사가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요 앞에 오는 어근 앞에 오는 접사를요 머리 두자 써서 앞에 온다 해서 접두사라고 하고요. 어근 뒤에 오는 접사를 뒤에 온다 해서 꼬리 밑자 써서 접미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합성어와 파생어의 개념을 살짝 알겠죠? 그러면 다시 표준 발음법으로 돌아가서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어떤 단어가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졌고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다른 말로 바꾸면 앞 어근이나 여기 앞 어근이나 앞에 오는 접두사 있죠? 접두사의 끝이 다른 말로 받침이 자음이고 그러니까 받침이 있고 끝이 자음이라는 말은 받침이 있다는 말이죠. 맞죠? 그리고 뒤에 오는 뒤에 오는 전미사의 첫 음절이 처음 시작하는 게 이 야요요로 시작하면 니은을 첨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례로 막일이 있는데 막과 일이 합쳐진 우선 합성어일까요? 파생어일까요? 막 혼자 쓸 수 있어? 못 쓰죠. 그러면 막은 접두사, 일은 혼자 쓸 수 있는 근인 얘네는 파생어인데요. 이 파생어에서 앞말의 접두사의 받침이 지금 뭡니까? 자음이죠. 자음이고 뒤에 오는 어근의 시작이 이일 때 요 사이에 뭘 첨가한다? 니은을 첨가해서 막일로 발음한다. 이게 니은 첨가 현상입니다. 자, 식용유는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냐면 물론 식용유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성이 있지만 우선 1차적으로 한번 딱 나눠봤을 때 나오는 게 그 단어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용유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식용과 유로 나눠집니다. 식용과 유로 나눠져서 식용 먹을 수 있는 이라는 뜻과 기름 유자가 합쳐져가지고 식용유가 된 거고 그리고 식용 역시 식과 용이라는 게 합쳐진 말이긴 한데요. 우선 합성어냐 파생어냐 물어볼 때는 이렇게 처음 나눠지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요. 식용 파생어입니까? 식용이라는 혼자 쓸 수 있는 어근과 기름 유자 혼자 쓸 수 있죠.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요. 이 합성어에서 앞말에 지금 받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말에 받침이 용이 있고 뒤에 시작을 유로 했을 때 요 사이에 뭘 넣는다? 니은을 첨가해서 유로 발음한다. 이게 니은 첨가입니다. 그러면 색연필의 표준 발음을 한번 알아보죠. 색연필. 자, 색연필은요. 색연필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일까요? 합성어인가 파생어인가 뭘까요? 그냥 처음부터 색연필이었나? 아니죠. 색연필은 색과
연필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색도 혼자 쓸 수 있는 어근이고 연필도 혼자 쓸 수 있는 실질적인 뜻을 가진 어근이죠. 이렇게 어근과 어근이 만났을 때 앞에 오는 어근, 앞에 오는 단어의 받침이 지금 자음이고 뒤에 오는 이 단어의 시작이 여일 때, 이 야여요유 중에 하나일 때 요 사이에 뭘 넣습니까? 니은을 첨가해서 발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첫 번째 발음은 색연필인데요. 색연필이 되고 보니까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냐면요. 기역은 바열음, 니은은 비음. 파열음과 비음이 만나면요. 파열음 자리에 있던 기역이 비음으로 뚝 떨어져서 비음화가 되죠. 다 까먹은 건 아니지. 자, 그러면 기역이 뭘로 바뀝니까? 조음 위치는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기역이 연구계에서 나던 소리니까 연구계에서 나는 비음, 이응으로 바뀌죠. 그래서 색연필이 됩니다. 자, 요거를 보고요. 니은 첨가 현상을 보면 훨씬 수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합성어랑 파생어가 뭐고 그 다음에 언제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니은 첨가는요. 다시 한번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그러니까 받침이 자음이 있고 그 다음에 뒤 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요요유로 시작하는 경우에 니은을 첨가한다. 그래서 솜니불을 보면 솜니불은 솜과 이불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죠. 솜이라는 어근과 이불이라는 어근이 혼자 쓰일 수 있는 각각의 단어들이죠. 합쳐져가지고 합성어를 만들 때 앞말의 받침이 지금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시작하는 단어의 시작이 이로 시작하니까 이 사이에 무슨 소리를 넣어서 니은을 넣어서 솜니불이라고 이렇게 니은 첨가된 발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맨입도 보면 맨입에 요 표시 보세요. 요 표시. 얘는 혼자 쓸 수 없다는 표시예요.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맨입의 단어 구성이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겠죠? 입은 혼자 쓰일 수 있으니까 어근. 맨은 혼자 못 쓰인다는 표시도 있고 실제로 혼자 못 쓰니까 얘를 접사라고 하는데 접사 중에 어근 앞에 오는 접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접두사라고 합니다. 접두사 맨과 어근 입이 합쳐졌는데 보니까 접두사에 받침이 있어. 그리고 뒤에 어근이 이로 시작해. 이 야여요유 중에 하나인 이로 시작해. 그럼 이 사이에 뭘 넣습니까? 저 니은을 넣어서요. 발음을 맨입이라고 니은 첨가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니은 첨가는요. 선생님 그러면 합성어랑 파생어고 앞에 게 자음이고 뒤에가 이 야여요요로 시작하면 무조건 니은 소리가 첨가되나요? 물어볼 수 있죠. 세상에 그럼 니은 첨가되는 단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니은 첨가는요. 이렇게 합성어랑 파생어라고 해서 합성어, 파생어에서 앞 단어가 자음이고 끝이 자음이고 뒤가 이 야여요로 시작한다고 해서 모두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는요. 수의적인 현상이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수의성이라고 여러분들 사전 검색해 보시면 수의 검색해 보면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니은 첨가는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단어에 따라서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단어에서는 안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조건이 싹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합성어랑 파생어고 앞 단어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여유라 할지라도 소리의 첨가, 니은 첨가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앞말 그리고 앞 접두사의 받침에 있던 자음을 뒤에 있는 이 야여요유 자리에 비어있는 동그라미에 연음시켜라, 뒤로 넘겨라 하는 겁니다. 그 예시로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예시로 한 페이지 뒤에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월요일과 금요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못하네. 선생님 잘못했네. 맞지? 자, 월요일과 금요일을 한번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선생님, 국어 선생님의 자격이 없나 봐. 월요일과 금요일의 발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월요일과 금요일은 누가 봐도 월과 요일이 합쳐진, 금과 요일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런데요, 합성어면은 앞말이 받침이 지금 뭐 미음으로 들어가 있고 리을로 들어가 있고, 그렇죠? 뒤에가 지금 요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니은이 들어가서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얘네들은요,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요, 그냥 단순하게 앞에 있던 요 자음들을 뒤로 연음시키면 되거든. 그러면 연음 한번 시켜보면 얘 온전한 발음은 월요일 그리고 금요일이 되는 거죠. 합성어고 앞말에 받침이 자음이고 뒤에가 요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들이 있고 이럴 때는 그냥 연음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반모음 첨가입니다. 반모음 첨가는 반모음이 하는 역할이 뭔지 지난 시험 범위에 있던 지식을 다시 끄집어내야 하는데, 자, 반모음은 뭐 하던 놈이었을까요? 언제 나왔던 놈이지? 그쵸? 반모음은요, 단모음에 붙어서 뭘 만들던 놈이야? 그쵸? 이중모음을 만들던 놈입니다. 그러면 반모음이 첨가되면은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돼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개념 보고 뒤에 가서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모음 첨가는요,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주로 용언 동사, 형용사,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고, 이 말은 어간이 모음으로 끝난다 하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받침이 없다는 말이야. 받침이 없는 동사, 형용사, 어간에 뭐가 붙으면 어미가 이제 붙어야 되는데 어떤 어미가 붙냐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그리고 체언인데 체언은 뭐가 들어가죠? 체언에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이죠. 그런데 이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 그러면 체언 중에 뭐 없는 체언 이야기 하는 거죠. 역시 받침이 없는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조사가 오는데 조사 중에 에라는 조사가 붙을 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용언이 모음으로 끝나고 용언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고 그 뒤에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 아, 어. 그리고 두 번째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뒤에 조사 에가 결합할 때 그때 갑자기 반모음이 더해지는 현상을 반모음 첨가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확인할게요. 자, 개었다. 개었다에서는요, 모든 동사의 활용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얘를 판단할 때는 기본형을 찾습니다. 기본형. 개었다의 기본형이 뭡니까? 기본형. 게다죠? 그러면 게다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건 어간이 뭔지 파악해 보세요. 어간은요, 기본형에서 써줄까? 앞으로 어간이 뭔지 파악해야 할 때는 그 용언의 기본형을 만들고 그 기본형에서 빼기 글자 다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게다의 기본형은 뭡니까? 아니, 기본형은 게다고 어간이 뭐냐면 게다에서 다를 뺀 게까지가 어간이 되겠죠. 그러면 요 개였다의 어간은 개란 말이죠. 어간. 그런데 이 어간에 받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받침이 없죠? 그러니까 뭘로 끝났어? 모음으로 끝났고 받침이 없고 뒤에 오는 어간 뒤에 붙으면 무조건 선생님 휴대폰 시리가 또 오랜만에 응답을 했네. 자, 어간 뒤에 붙으면 무조건 어미인데 요 어미가 뭘로 시작했냐면 어로 시작했죠. 모음 어미로 시작했습니다. 모음 어간에 모음 어미 어가 오니까 갑자기 보세요. 개었다 였는데 어가 뭐가 됐어? 여가 됐죠. 그런데요, 어가 여가 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어는 단모음이야, 이중모음이야? 어는 단모음이죠. 그런데 여는 단모음이에요, 이중모음이에요? 여는 이중모음이죠. 다 까먹은 거 아니지?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단모음 키를 줍게 되었어, 내가. 이중모음, 야여, 요유, 예예 이거 있지? 자, 그런데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됐다라는 사실은 요게 발음됐을 때 뭐가 사이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까 단모음을 이중모음으로 만드는 건 뭐라 그랬어요? 반모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개였다가 개였다로 발음되는 것은 반모음이 첨가된 현상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해보겠습니다. 학교에는 모음으로 지금 앞에 체언이 모음으로 끝났고요. 뒤에 오는 조사 애가 이렇게 오니까 발음을 해보니까 갑자기 애가 얘로 발음이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애는요 단모음이고요. 얘는요 이중모음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됐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됐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반모음이 첨가돼서 이렇게 됐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발음상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개였다가 개였다로 발음되는 거. 학교애가 학교예로 발음되는 거. 전부 발음상에 일어나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컷 이해한 이 반모음 첨가가 일반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틀린 얘네들은 다 틀린 발음, 요 틀린 발음 앞에는 요 표시를 하거든요. 다 틀린 발음이라는 거죠. 그럼 얘네의 올바른 발음은 뭘까요? 올바른 발음. 걔 였다가 될 필요 있어? 없지. 반모음 첨가가 잘못된 현상이라면 반모음 첨가가 안 된 발음이 표준 발음이겠죠. 표준 발음은 개 없답니다. 개 없다. 왜 받침이 디귿이 되고 뒤에가 쌍디귿이 됐어요? 선생님 물어보면 다시
중간고사를 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 음절 굿소리 규칙과 된소리 대의가 적용된 거예요. 자, 그리고 학교의 올바른 발음은요. 예가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학교애가 올바른 발음이죠. 됐습니까? 그렇게 올바른 발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반모음 첨가된 잘못된 발음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발음이 더 쉬워서 그래. 개었다보다 개었다가 훨씬 더 발음이 쉬워요. 발음할 때 혀에 힘이 덜 들어가. 학교에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발음이 자연스럽게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반모음을 첨가해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건데 얘네들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에서 이렇게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속 시원하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일반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예외도 있다라는 말이죠. 일반적으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진 않아.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예외가 있다는 말이고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반모음 첨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어가 딱 4개밖에 없고 표준 발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 4개를 적어주면 이거예요. 피어, 되어, 이오, 아니오. 자, 이 4가지는요. 그냥 발음하면 표준 발음은 뭐죠? 피어, 또 되어. 단모음 그냥 단모음으로 발음하면 되죠. 이오, 아니오가 얘네의 원칙 발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피어, 되어, 이오, 아니오를 표준 발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반모음 첨가된 발음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모음 첨가된 발음이 뭐냐면 피어에서 어가 이제 이중모음으로 되는 거지. 바꿔보세요. 피여. 이중모음 됐지? 되여. 이오, 아니오.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단모음에서 반모음이 첨가돼서 이중모음이 되는 반모음 첨가 현상이 일어난 발음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얘네 4개만 허용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됐니? 자, 이렇게 니은 첨가 현상과 반모음 첨가 현상을 알아보았습니다.